개항 이후 추진되는 다양한 개화 정책에 대해 조선의 전통적 지배 세력인 양반 유생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이를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는 주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 외교관이 일본에서 2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에게 전해준 조선 책략은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조선 양반들의 반응은 고종에게 상소를 통해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결국 조선은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모군란이 발생하였고 난해 진압 과정에 개입하게 된 청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게 된다. 유생들은 왜 위정척사 운동에 동참하였을까?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에 대한 대응, 개항과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유생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다. 1860년대 병인양요를 전후해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와 침략이 거세졌다. 이에 이항로 등은 서구 열강과 화친하지 말고 맞서 싸우자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여 흥선 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1870년대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였다. 이에 최익현 등은 일본과 서양은 같다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다. 18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위정척사 세력은 조선 책략의 유포를 계기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의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개화 정책 추진과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상소가 빗발쳤다. 홍제학이 고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자 조선 정부는 위정척사 운동을 억누르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위정척사 운동은 점차 약해졌으나 위정척사 운동의 반회세 정신은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되었다. 조선 책략에는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반 유생들은 영남만 인소에서 조선 책략의 주장에 반대하며 미국과 수교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홍제학은 상소에서 고종의 개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쌀을 대량으로 사서 일본으로 가져갔다. 여기에 흉년 상인들의 매점매석이 더해지면서 쌀값이 크게 올랐다. 이에 생활이 어려워진 도시 빈민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화 정책과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다. 구식 군인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면서 많은 구식 군인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남은 구식 군인들도 별기군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13개월 만에 급료로 지급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이에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구식 군인들이 봉기하였다. 구식 군인들의 봉기에 도시 빈민들도 합세하였다. 봉기로 여러 고위 관료와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살해되었으며 왕비는 지방으로 피신하였다. 봉기가 확대되자 고종은 흥선 대원군에게 수습을 맡겼다. 흥선 대원군은 통리기무하문과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하는 등 개화 정책을 중단하였다. 이모군란 소식은 청과 일본에도 알려졌다. 민씨 세력의 요청을 받은 청은 군대를 보내 흥선 대원군을 납치하고 이모군란을 진압하였다. 이후 청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고 마젠창과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였다. 또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조선을 속국으로 삼으려 하였다. 한편 일본은 공사관이 습격당한 것을 구실로 인천에 군대를 보내 조선을 압박하였다. 이에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어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의 주둔을 인정하였다. 이모군란 이후 일본과 맺은 제물포 조약에서 조선은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군대의 주둔을 인정하였다.